그 점령지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은 주지만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못하고 단지 괌 안의 거버너나 세네이터들을 위한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괌은 올림픽 때 괌 국기를 가지고 괌 선수들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괌 국기 가지고 이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괌이라는 곳은 미국이다 보다는 미국이 점령지로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 괌을 하나의 군사기지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괌의 신문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로 있을 수 있느냐, 이걸 탈피하자마자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괌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서 살게 되느냐? 1960년대 말부터 이제 한인들이 이제 괌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괌에 들어온 한인들은 농사짓는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벌꾸를 하는, 양봉하는 분들이 괌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에는 항상 더운 나라이고 항상 꽃들이 있으니까 이제 꿀벌들을 잘 키우면 양봉이 잘 될 것이다, 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괌에 들어와서 이제 꿀벌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벌통을 놓고 막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 양봉업이 잘 됐을까요? 많은 꿀들을 얻었을까요? 항상 꽃이 많이 있고 항상 벌들이 날아다니니까 잘 될 것 같으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말입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꿀을 모으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꿀을 모으잖아요. 근데 괌은 항상 더워요. 항상 더우니까 꿀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양봉업자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꿀을 어쩌면 됐어요. 그 이후로 괌에 큰 태풍이 와서 막 집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현대건설 뭐 이런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집을 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미군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술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5천 명, 6천 명, 그 아이들 포함해서 5천 명, 6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괌에 살기 좋은 세 가지가 있고, 또 단점, 한국 사람 살기 어려운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점 세 가지는요, 첫 번째가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괌의 인구가 한 17만 인구인데 그 원래 원주민, 참호로 사람들이 4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리핀 사람들이 한 4만 명, 그 다음 번째가 한 그 주변 섬 사람들이 몰려와 사는데 한 3만 명,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한 2만 명.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주류 민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없어요. 서로 다 뭐 이해하고 사니까 그런 면에서 살기 좋죠.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해도 살기가 참 좋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요, 그 원주민들이 참으로 사람들이 다 간내줘요, 다 도와줘요. 영어 못해도 어려움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반면에 이 괌 사람이나 괌 주변 섬 사람들은 게을러요. 날씨가 더우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다 게을러요. 개나 고양이도요 다 게을러요. 가끔 차 타고 나다 보면요, 차에 치여 죽는 고양이나 개들이 많아요. 아니, 어슬렁대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 오면 빨리 피해야죠. 그 개나 고양이도 그냥 게을러서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게을러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괌에서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돈 벌고 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괌이 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교육이 열악해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공부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셨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본토로 가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떠나고 싶어 하죠. 두 번째는 의료 실력이 너무 떨어져요. 의료가 떨어져요. 우리 한국 분이 한번 이런 경험했어요. 이 길 옆을 지나가다 차에 탁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하더니만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근데 집에 왔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섭씨 한국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더니만은
뼈가 5개인가 부러졌다. 딱 5개가. 근데 괌에 있는 의사는 그걸 뭘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오면 살 거를 괌에 수술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에 와서 수술 받아야지 괌 의사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5천 명, 6천 명이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괌이 속한 태평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태평양, 그러니까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있잖아요. 이 거대한 태평양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위를 마이크로네시아, 그러니까 작은 섬들이 있다는 곳이에요. 마이크로네시아. 그 밑에가 멜라네시아, 검은 사람들이 산다. 그러니까 뉴기니 근방의 사람들이 검으니까 그 섬 주변을 그 멜라네시아라 해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폴리네시아. 그래서 여기는 많은 섬들이 있다 하는 말로서 그 폴리네시아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지도로 보시면요, 그곳에 그 여러 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마이크로네시아가 바로 사이판, 괌, FSM이라는 그 섬들이 모여진 연합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멜라네시아, 파푸이냐, 뉴기니아,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 저 위에 하와이로부터 마샬 아일랜드, 뭐 여러 사모아, 여러 나라 섬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이제 폴리네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로네시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괌은 이 마이크로네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 많은 그곳에 괌이 있는데, 이제 그 괌의 옆에 섬들이 많거든요. 약 2,000개의 섬이 있고 거기에 섬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 마이크로네시아 섬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은 너희들이 미국에 와 살 수 있다. 비자나 아무것도 없이도. 그래서 괌과 하와이나 니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가 살면은 이 복지, 미국 사람이 받으시는 복지를 너희들 다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와 살아라. 그 대신에 미국이 그 마이크로네시아 거대한 서태평양을 이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군사 기지로서 또 뭐 폭탄들, 뭐 원자탄을 터뜨리고 막 하는 그런 실험장으로 이 거대한 바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특혜를 주겠다. 들어와 살아도 된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이 괌에 들어와 많이 살게 됩니다. 특별히 그 FSM이라 해서요,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그 섬나라 연합 국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얍, 추, 포나페, 코스레이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 괌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괌에 들어와 살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괌 교도소에 그 섬 사람들이 한 60%가 차지해요. 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60%가 섬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마이크로네시아 섬에는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현대 문명 속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명. 그들의 사고 개념과 현대 문명이 안 맞아요. 가령 현대 문명은 열심히 일해야만 살잖아요. 근데 그 섬 사람들은요, 한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1명이 나가 일해요. 그리고 9명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 날은 그 다음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또 일하고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살고. 그러니까 하루에 1명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 사는 거죠. 다 못 살아. 심지어는 미의 기준이 달라. 미 기준이. 섬 사람들의 미 기준은 뚱뚱한 거예요. 최소한 100kg 이상 되지 미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100kg.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미인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읍 중앙교회는 미인이 없어요. 100kg 이상 돼야만이 미인이 되니까 미인.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그 괌에 가서 보면 뚱뚱한 여자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이게 현대 문명에는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현대 문명이 안 맞고 악습이 되는 게 많아요. 가령 그 섬 사람들이 괌에 와서 죽었어요.
그럼 못하면 그 사람을 비행기 태워서 자기네 고향에 가서 땅을 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관습이에요. 그런데 현대 속에서 가져가려면 돈 많이 들죠. 그 또 친척들 따라가야 되죠. 그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못 사는데 그나마 주변에 그 섬 사람들 친척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다 모아요. 돈을 모으다 보니까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노숙자가 되고 다 집에 쫓겨나게 되고 이런 그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노숙자가 되고 나무 밑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되고 빈민촌을 이루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들을 많이 괌 사회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밀림 속에서 잠을 자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쉘터, 오두막집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떻게 도울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밥을 먹일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대도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대대도에 많이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해요. 가령 이 사람들 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밥을 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대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고 싶은데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 그래서 막 다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안식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대대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래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에 식당을 쓰세요. 그 교회가 그 공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장소를 그 목사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회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찬송해요. 찬송하고 또 이제 말씀,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고 끝나고 나면요, 나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줘요.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이렇게 주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숙자를 돕다 보니까 노숙자들의 자녀들의 문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양철 지붕, 그 나무로 만든 양철 지붕에 살아요. 요만한 방 안에 또 애들은 많이 나요. 애들이 7, 8명씩이 돼요. 그냥 엄마 아빠만 10명이 요만한 공간에 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애들을 데려다가 뭐 공부를 시켜보자, 공부방을 시켜보자. 그래서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3학년, 4학년 되는 애들이 영어 ABC들을 잘 몰라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나니까 중학교쯤 올라가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 막 싸우고,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패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괌에서는요, 한 4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오면요, 반대는 한 200명은 다 퇴학당해요. 정학당, 학교 다 끝나요. 200명만 졸업해요. 그래서 괌에서는요, 대학교 졸업식보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성대합니다. 왜? 고등학교 졸업하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이 섬 사람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방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 공부시키고 또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뭐 기타 교실도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저들이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만 된다. 그런 그 만나 러닝 센터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그 쉘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쉘터를 주어라. 쉘터. 그래서 이제 쉘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저희 집이 사는 집이 뒤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쉘터를 만들고 싶지만은 그 컨테이너를 넣고 만들어서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일단 한 가족 데려오고 싶지만은 그 방법이 그 컨테이너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는 저 먼 곳에 pray walking 걸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돌보시고 막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컨테이너를 파는데 어느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이 전화로 하라고. 또 미스터 킴이라고 우리 한국 분이 컨테이너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희들의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집이 좁아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컨테이너를 조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컨테이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다 이야기하고 또 저렴하게 디스카운트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바로 뒤에다가 그 여러분 보는 대로 컨테이너를 조립했어요. 이분들은 컨테이너 조립할 수 있더라고요. 조립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들어 놓고 우리 집 앞에 그 스쿨버스 스탑이 있어요. 그럼 스쿨버스 스탑에 가끔 가다 보면 가족들이 뭐 5월 때는 가족들이 거기서 뭐 잠자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을 불러 모으고 싶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들이 자립해 살 수 있으면 이제 나가라고. 너네가 자립해 살라고 보내기도 하고 들여오고 나가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 컨테이너를 통해서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애들 5명에다가 부모님 둘, 그러니까 7가족이 저 안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또 정부 어떤 복지재단에 의해서 셀베이션 아미나 구라에서 주는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나가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여자와 남자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고 하면서 이제 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저희 집 바로 뒤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방으로 개조했어요. 방으로 가셔서 이제 침대를 갖다 놓고 여기도 이제 당장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딸 셋과 엄마가 살았어요. 그 엄마랑 아마 남편이 먼저 헤어지고 딸만 셋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들어와 살라고. 그래서 저 딸 3명이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셀베이션 암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게 돼서 그들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창고방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땅을 마련해라. 그럼 우리가 저 양철 지붕 또는 나무들을 우리가 사주겠다. 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라. 또는 자기가 살던 양철 지붕이 다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또는 막 깨지고 비가 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걸 보수할 수 있는 양철을 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양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철을 잘 보수해서 살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라고 하잖아요. 옷. 어떻게 하면 우리 오를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놀랍게 우리의 그 기회를 줬어요. 세컨 찬스 샵이라는 그런 그 우리 중고물품을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미국 목사님이 저걸 운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만은 저걸 인수하라는 거예요. 그 세컨 찬스 샵이라는 중고물품 가게가 있는데 네가 인수해서 노숙자 돕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마음이 끌렸어요. 저걸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먼저 5,000불을 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5,000불을 내고 저걸 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제가 어떤 사업가한테 전화했어요. 사업가 집사님, 저 세컨 찬스샵이 이제 참 어려운 사람 돕는데 참 좋은데 이건 집사님이 한국 사람이 저거 인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근데 5,000불이 필요하다니까 집사님이 5,000불을 내고 한번 저걸 인수해 보시죠. 근데 그분이 저희 얘기를 쭉 듣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저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5천 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말씀이 제가 5천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으신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수했어요. 인수해서 지금까지 한 6년, 7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버리는 것들, 또 사람들이 기증하는 옷들, 입던 옷들입니다. 옷들, 또 퍼니처, 뭐 냉장고 이런 걸 갖다 놓으면은 그 섬 사람들이, 가난한 섬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불, 2불에 막 옷도 사가고, 뭐 싼 가게에 뭐 테이블도 사가고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물건을 주는 분도 기쁘고, 받는 우리도 기쁘고, 싸게 사가는 그 섬 사람들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참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앤더슨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요. 앤더슨 군인들이 물건을 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물건이 아주 낡았어요. 더러워요. 거의 쓰레기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물건이 미군들이 쓰는 게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주는 것은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 주는 옷이나 뭐 퍼니처 이런 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 섬 사람들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입던 옷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미군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정말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군들은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 더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옷들이 너무 좋아요. 그들이 쓰던 그 퍼니처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 제가 1990년대에 이제 괌에 들어가 삽니다. 제가 한 28년 괌에 살았는데, 처음에는요,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괌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하다 보니까 한국이 더 잘 살아요. 한국이. 제가 잘못 갔어요. 잘 사는 나라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저 괌에 가서 촌놈이 되고 말아서 촌놈.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여러분 한국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의료보험이나 모든 걸 볼 때 너무너무 잘 써요. 저희들이 이제 괌 촌놈으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세컨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괌에 제로다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로다운. 그러니까 제로다운. 다운 페이 없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어떤 인도 개발업자가 만들었어요. 개발업자가 그냥 밀림을 쫙 깎아가지고 개발해놨어요. 그리고 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네 다운페이 없이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한 달에 550불씩만 내고 그 대신 20년 살면 이 땅이 너희 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스쿨버스도 안 들어오고 야단이었죠. 근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길도 닦이게 되고 뭐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근데 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빈민촌 아닙니까? 빈민촌이 됐어요. 여기 나무로 만들고 티내로 만든 집에, 그 코로 에이커 땅이면 꽤 큰 땅입니다. 뭐 100바이100 한국적으로 본다면 그런 큰 땅인데, 그 땅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아들이 살고, 그 손자 되는 사람들이 또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요만한 땅 안에 그냥 가족이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빈민촌이 괌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괌은 잘 살잖아요. 그 관광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관광지도 있지만 관광지 너머에 보면은 숲 속에, 밀림 속에 보면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 섬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티내로 만든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 빈민촌이 있다는 말하면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아니, 잘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괌 옆에 있는 섬 사람들이 괌에 와서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빈민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빈민촌에 우리 한국분이 장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을 내서 크게 건물을 줬어요. 앞으로 마켓할 장사를 크게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하는 관계 속에서 이 섬 사람과 약간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섬 사람이 기름을 붓고 불 질러 버렸어요. 하나 다 타버렸어요. 그냥 깨끗하게.
그 바람에 이분의 전의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과 건물을 10년째 내버려둬서 10년째.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항상 고민거리죠. 야, 이 땅과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분이 우리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보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땅과 건물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증하셨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쓸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땅과 그 건물이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로다운 10년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1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참 궁금해요. 10년 동안 그 괌의 빈민촌에 이 집과 땅이 있는데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그 제로다운에 막 다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가는 집들이 많아요. 예, 섬사람 살다 보니까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냐? 예? 우리가 괌에서 이제 섬 사람들 도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서 그 사람들 차에 태고 와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아주 많이 불편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빈민촌이니까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제로다운에 그런 어려운 곳에 이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수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렇다잖아요. 건물을 잘 졌어요. 이분이 크게 하려고 그냥 잘 졌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공사를 해야 돼. 보수공사.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쪽에 밑에 걸 그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인 것 같아요. 최소 무슨 뭐 행사하면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방도 꾸미고 또 부엌도 꾸미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할 예정인데 지금 화장실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고 그 다행히 에어컨이 있었는데 10년째 쓰지 않는데 에어컨이 또 돌아가요. 또 그걸 잘 이제 보수해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기 불을 달고 거기 이제 선풍기를 달고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무슨 모임 같은 걸 해보려고 그래요. 바닥을 현재 바닥도 이제 청소해죠. 바닥 청소서 타일을 까느냐 뭘 까느냐 여러 가지 계획인데 타일을 깔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타일 까는데 얼마냐? 2,000 스퀘어 미터인데 한 2만 불 준대. 그래서 이건 너무 돈이 많이 해서 안 되겠다. 그냥 페인트로 칠하면 어떨까? 이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어떤 방법을 통한 이제 바닥을 다 잘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애들이 다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엄마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 엄마 축섬 엄마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들을 교육시킬 일이 참 많아요. 첫 번째 교육할 게 위생 교육을 시키고 위생 교육. 너무 더럽게 해서 너무 더럽게. 예? 너무 뭘 만지고 그거로 밥을 먹고 말입니다. 잘 전기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머리에 이가 있어요. 이가. 학교 갔다가 다 쫓겨와요. 머리에 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정읍중앙교회 나왔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 온다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머리에 이약 좀 사다 달라고. 이약이 너무 많아. 근데 한국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약을 살려면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약국에 없대 이약이. 한국은 이가 없으니까. 예? 근데 특별한 곳에 가서 사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오셔요. 그러면 그거 나눠주면 참 좋아요. 그다음에 애들이 씻지 않으니까 막 피부가 막 긁거니까 막 온몸이 막 상처 투성이고 그러니까 피부 약들 발라주고 그러니까 위생 교육. 그다음에 이들에게 어떻게 사느냐를 좀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가령 쓰레기를 막 버려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면요 막 쓰레기가 날라다니고 막 쓰레기 썩는 냄새가 많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전기 뿌리는 사람은 전 끄는 걸 몰라요. 우리는 보통 불을 켰다가 끄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의식이 커먼 센스가 없어요. 그냥 켜놓고는 24시간 돈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켜고 선풍기 틀잖아요. 우리 다 끝나면 꺼야죠. 하루 종일 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요. 꺼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을 꺼야 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리고 손을 닦고
그래서 저희는 모든 행사할 때마다 먼저 손을 닦기만 하래요. 너희 손을 좀 깨끗하게 하라. 애들도 오면 손 닦게.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지만 언제나 신발을 신고 다녀라. 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근데 학교 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신발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학교 가는 아침 시간 되면요, 자기 신발 빼느라고 신발 신어잖아요. 그 제일 먼저 신고 가는 애들이 학교 가고 신발이 없는 애는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갔냐?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테링 공부하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왔어요. 데려왔어요. 신발을 벗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아니, 더러운 발로만 가요. 그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신발을 신어잖아요. 신발 안 신고 신발을 꺼내 들고 가방에 집어넣고 맨발로 또 막 학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어떤 놈은 또 신발을 놓고 가요. 아니, 분명히 들어왔는데 사람은 없었는데 신발이 있어요. 아니, 신발 신고 집에 가야 되는데 신발을 놔두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 의식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공부시켜야 돼요. 손 닦고 신발 꼭 신어야 되고 말이에요. 맨발로 다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을 가르칠 건 뭐냐면 엄마들에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애들이 7, 8명 낳지만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거야. 애들을 그냥. 그리고 애들 공부 학교로 보내야죠. 꼭. 근데 애가 뭐 어디 아프다라면 학교 가지 말아라. 뭐 좀 늦게 일어나면 학교 버스가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지 말아라. 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보통 놀고 집에 빙빙빙 돼요.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로 보내고 또 돌아오면 애들 뭐 공부냐, 뭐 엄마가 좀 지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애들이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먹는 거. 이 섬 사람들은요, 야채를 안 먹어요. 매일 어떻게 먹냐, 밤 한 10시쯤에 잠자기 전에 꼭 먹어요. 이 사람들은 밥을 이만큼 싸놓고 스팸이라고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깡통. 그 스팸 다 뿌려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들이 뚱뚱하고 뭐 다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그 교육들. 더 나아가서는 직업 교육. 뭐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재봉틀이라도 할 수 있는 재봉. 그리고 바느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뭐 꾸미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데려다가 가는 뭐 건축 기술이든지 이런 기술 교육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교육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저 건물이 앞으로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스쿨이라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저기 와서 공부하는 거에서 그다음에 도서관 책들 갖다 놓고 책 읽게 해드리고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했어요. 저 그 빌딩이 잘 지어져서 잘 보수공사 잘 맞춰져서 그 빈민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괌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합쳐서 저 일을 해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해주세요. 비록 그 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은 안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그들이 막 변화되더라고요. 일꾼들이 되도 하나님의 일꾼, 뭐 그 지역의 일꾼, 그 가정의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 그 나라를 그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에 계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우리가 합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첫 1년, 2년은 처음으로 이제 실험기, 뭐 실험해보는 거고, 그 다음 한 5년은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2년은 결국은 일꾼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위한 일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깨우친 똑똑한 그 섬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걸 자꾸 일을 시켜서 그들이 그 지역을, 그러니까 또 가정을 살리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을 저는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다운 10년 프로젝트.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정읍중학교 청년들이 오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교회 학생들이 그 건물에 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땅과 건물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정읍중학교 청년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름 성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끝나서
또 다른 데서도 오고, 하여튼 정읍중앙교회는 앞으로 계속 오셔야 됩니다. 와서 보셔야 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이곳에 이 땅을 어떻게 변하냐, 이 괌의 빈민촌, 특별히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보셔야 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2년이나 3년씩 꼭 한번 팀들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와서 보고, 이제는 여러분 휴가도 괌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괌에 와서 보셔야 돼. 와서 이제 다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괌에 오세요. 그래서 관광지도 가시지만 이제 선교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여튼 그 정읍교회나 우리 괌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제로다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곳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래봐라. 10년 동안 한번 구체적인 장소와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희들이 보라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첫 번 그 테이프를 끊는 게 바로 정읍중앙교회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읍교회가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정읍교회가 이제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부터 그곳에서 이제 우리 뭐 행사들하고 모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괌에 있는 이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서태평양 지역의 섬들, 작은 섬들이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그 섬 사람들이 괌에 와서 노숙자가 되고 문제아가 되고 그 현대 문명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그 축섬 아이들이 10대 자살률이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더래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볼 때 제일 높더래요. 왜냐하면 섬애들이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또 현대 문명, 마이크로네시아, 아니 그 괌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막 높은 수잖아요. 그 격차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네 그 갈등, 문화적인 갈등, 문명의 갈등 속에 막 있다가 애들이 막 자살해 죽어요. 그래서 자살률도 없다 그래요. 그 불쌍한 민족이죠. 불쌍한 섬 사람들이. 이런 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정읍중앙교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괌과 이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괌 땅의 이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을 살리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정읍중앙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정읍중앙교회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괌을 방문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제로다운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읍중앙교회와 또 우리 괌의 교회들이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괌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